자, R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X는 R의 부분 집합입니다. X에서 R로의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뭐에 물어보는 문제예요? 함수의 상등 묻는 문제죠. 네, 함수의 상등 조건 뭐였죠? 아이가 말해볼까? 정의역이 같고 네. 치역도 같은 공역이 같은데 뭔 말이야? 응? 알았어요. 네. 그럼 다 치고. 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함수값에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만 두 함수는 상등이라고 하고요. 뭐 식이 같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식이 없이 대응관계로만 정의된 함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근데 지금 정의역과 공역은 이미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만 같으면 되잖아. 그럼 기억을 판정할 때 A를 넣고 싶은데 선생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찐따예요? 어차피 여기도 똑같아요. 아, 두 개 같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다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다 넣어서 FA는 A 더하기 2다 참. 됐죠? 공집합이 아닌 X는 7개다. 이건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둘이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죠? 실제로는 이제 X의 절대값 얘가 3X 더하기 2다.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이거니까. 만약에 X가 이렇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X는 한 개밖에 없죠. 식은 있긴 있거든? 근데 0보다 큰 함수만 선택해야 되잖아. 네, 곱이 음수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네요. 이거 둘 다 음의근이죠. 판별식 양수고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 X는 공집합이 아니려면 이 세 개의 원소 안 구해도 되고 뭔지 안 구해도 되고 세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왜냐면 정의역 X는 이 세 개의 원소 중에 일부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건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그래서 7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면 당연히 뭐예요? 음수만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3이죠. 또 구해가지고 더해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죠? 6번입니다. 6번 이거 어디서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우리 고정에서 풀었나? 그렇지 않아요? 예. 얘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x와 gx를 1대 3으로 3대 1로 죄송합니다.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찾는 거잖아요. 함수값을 가지고 내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럼 만나면 내분점도 만나야죠. 왜냐면 내분을 한 성분의 기계가 0이 된 상태잖아. 만나겠지. fx와 gx가 원점 대칭이면 hx도 그래프도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인 애를 3대1로 내분하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예. 1대1 대응 1대1 이것도 무지 똑같지 않냐? 낚시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분점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4x고 gx가 마이너스 3분의 4x다 라고 하면 hx가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에요. 이거는 딱 요 정도 패턴으로 바뀌어요. 비율만 바뀌고 똑같은 문제 계속 물어보니까 분점 이용해서 빨리빨리 해석하고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cx는 뭐 그냥 이차함수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 구해봐라. 이게 사실은 함수를 안 쓰고 싶은데 디귿 때문에 함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죠? 합성했을 때 같은 짓을 보려면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짜증나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디귿만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안 그려보고 좀 해보고 싶잖아. 그지? 식도 안 써보고 해보고 싶고.
G2는 2예요. 근데 F2도 2죠. 그래서 이건 참이에요. 이건 별거 아니고. 니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G서클 fx가 우함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fx는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gx는 당연히 우함수죠. 그럼 이것도 막 기함수를 우함수에 합성하면 우함수인가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g서클 f-x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g의 f의 마이너스 x일 텐데 그럼 얘가 g의 마이너스 fx겠죠? 여기에 의해서 그죠? 그럼 얘가 g의 fx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우함수는 함수의 독립변수의 부호를 바꿔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바꾼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변화가 없네? 그래서 얘는 그냥 우함수인 거예요. 아 우함수 맞구나 이렇게. 뭐를 뭐에 합성하면 뭐고 뭐를 뭐에 곱하면 뭐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이너스 x만 넣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예, 어떻게 변칙적으로 나오더라도 짝수니 홀수니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함수에만 제한적으로 걸리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넣어서 그 결과를 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기억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알고 싶으면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는 걸로 끝납니다. 알겠죠? 그 결과가 변화가 없다면 우함수, 절대값을 갖고 뭐 부호만 반대다 그럼 기함수.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닌 거지. 모든 함수가 꼭 기함수나 우함수일 이유가 있냐? 맞잖아. 그지? 예. 모든 사람이 꼭 1번당, 2번당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3번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지. 됐죠? 자, 9번 때문에 얘는 함수를 결국 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f의 gx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지 않나? 2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x 있던 데다 다 그냥 gx 집어넣어. 그러면 뭐 끝에서 끝이고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얘 집어넣으면 돼요. 식으로 쓰고 싶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얘가 그냥 x 있던 데다 gx 늘어잖아. x 모든 자리에 gx를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뇌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죠. 맞잖아.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우리는 얘를 x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gx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x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 거다. 자, gx가 2보다 큰 영역이 어디냐? 얘 그래프를 생각해봐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어딘가 y는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2,2고 여기가 y,2잖아요. 그러니까 gx가 2보다 크다는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 x 입장에서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그냥 2입니다. 언제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클 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힌트네요. 여기 이 부분은 g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영역이니까 얘는 항등함수라 그래서 그냥 얘가 gx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다. 합성함수 구한 겁니다. 됐죠? 네. 자, g의 fx를 구해볼까요? fx가 x가 2보다 크면 2라고 했는데 2를 대입하면 2니까 x가 2보다 크면 그냥 2네요. 그죠? f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그냥 x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가 되는 거 항등함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네. 절대값 x가 2보다 작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등호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는 마이죠. 마이너스 2죠. 또 2네요. 그럼 x가 2보다 작아도 마이보다 작아도 2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같다는 거 확인되시죠?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니? 합성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함수 f와 1차 함수 g에 대하여 얘가 이미 1차 함수라고 말을 했잖아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fx가 2차 함수임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이 구조상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fx는 x제곱 더하기 4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하죠. x제곱 더하기 4구나. gx는 모르겠어서 gx는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하고
a는 0이 아니다. 붙여주시고요. 알겠죠? gx를 구하세요. g서클 fx 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고요. g서클 f의 x는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b예요. 이게 지금 우변인 4ax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과 같다. 이거 항등식 쓰시면 되죠. 그냥 ax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b는 4a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8abx 더하기 4b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a가 얼마면 되겠어요? 0이 아니다 때문에 4분의 1이면 되겠죠. 맞니? 여기 1차항 없으니까 당연히 b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gx는 4분의 1x다.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마 여기에 뭐 다항함수란 말이 없어서 약간 이랬을 수 있는데, gx가 1차 함수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 아래 관계식 g서클 fx 때문에 fx가 2차임을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구조상 x의 제곱 더하기 4이다. 이것까지 그냥 알 수 있죠. 됐죠? 네. 28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안 낼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학교 시험에 넣으면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함수 f라서 그래. 함수 f. 이걸로 진짜 겐세이를 하고 싶으면 뭘 하겠어요? 이제 서술형으로 되겠죠. 가끔 그런 친구도 있거든.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지어낸 놈도 있단 말이야. 오, 얘가 만족하는군. 그럼 F6이 나와버려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면 이제 fx 쓰려고 시도하는 순간 뭐예요? 그냥 점수 1.5보다 답 맞아. 그냥 함수라고 돼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왜 1차 함수 써놨냐? 왜 2차 함수 써놨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당초에 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니고. 그러면 항등의 관점에서 하나씩 넣어가지고 답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구하는 걸 잘 보세요. F6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6 될 때를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x가 3이고 y가 0일 수도 있겠어요. x가 2이고 y가 2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x가 2이고 y가 2인 게 1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맞잖아. F2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오, 그래서 이 6을 2 곱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맞잖아요. 네. F6을 4F2 더하기 F2 더하기 8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헷갈리실까 앞에 써줄게요. x는 2를 넣고 y에 2를 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풀이와 저의 풀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학생들은 일단 00부터 듣고 시작하거든. 그러면 00은 수학을 00 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아니, 농담이고요. 00이 유일한 값이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니 똑같이 이렇게 몰고 갈 거를 물어본 거에서 시작해서 몰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는 머리 좋고 나쁘고 수학 재능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문제에서 물어본 걸 시작해서 몰고 가는 것이 낫지 않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나는 이 문제가 뭘로 바뀐 거예요? F2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에 1을 넣고 y에 0을 넣어보면 이게 F2인데, 그러면 4F1 더하기 얼마냐? F0 더하기 4인가? 맞아요? 그럼 이제 F1과 F0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의 대부분의 풀이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x에 0, 0 넣으면 뭐 나오고 1, 마일 넣으면 뭐 나오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지. 좀 이상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점점 이렇게 추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F2라고 0 알고 싶다고? F0이 필요하니까 x는 0, y는 0 넣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F0은 5F0 더하기 3가?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게 4F1 더하기 3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F1만 구하면 답을 내는 거네요. 그죠? F1만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F0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해야 될까? 1 마일 1 둘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x에 1, y에 마이를 집어넣으면 f1은 4f1 더하기 f 마일 더하기 3이죠. 정리하면 3f1 더하기 f 마일은 마3이 될 겁니다. 이걸로 연방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x의 마일 y의 2를 집어넣으면 f 마일은 4f 마일 더하기 f1 더하기 3이 되니까 그러니까 3f 마일 더하기 f1이 마3이구나 라는 거 하는 거죠. 요 두 개 연립해서 f1이 마이너스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f 마이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뭐. 얼마죠 그러면? 0이냐? 8이네. 다 8이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걸 00에서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몰고 가야 6에 도달할지가 좀 깝깝하잖아.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 알았어요? 알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n이 뭐라고 써있냐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2를 빼래요. 2를 빼면 아픈데 죄송합니다. 네. 2를 빼래요. 그 다음에 n이 100보다 작으면 4를 더한 다음에 함수에 2번 집어넣으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n이 충분히 작잖아? 그러면 존나게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만약에 얘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F1을 물어봤다고 쳐봐. 그럼 얘는 F에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F에 9가 되는 거 아니야. 뭘 깨달아? 아, 이거부터 문제를 푸는 건 병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4를 더했을 때 100이 넘어가야 뭘 2를 빼서 함수값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F가 감당할 수 없게끔 앞에 졸라 붙어요 이제. 맞잖아. 게다가 20개를 더하라고 했는데 물론 20개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일련의 규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거꾸로 푸는 게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이야. 씨발 F를 끈기를 가지고 쓰는 게 수학이 아니라고. 알았니? 아 그렇다. F100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F100이면 98이죠. 제 말대로 바로 나와버리죠. 4 더해서 100을 넘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F99다. 계산을 못해요. F에 103이에요. 근데 F에 101이죠, 얘가. 그럼 99입니다. 자, F에 98이에요. 그러면 F에 102예요. 얘는 F에 100이죠. 그러면 98입니다. F 97 해볼까요? F에 101이에요. 그럼 F에 얼마죠? 99죠. 맞아요? 여기 F에 99, 99라고 나와있잖아. 99야. 그럼 98, 99, 98, 99 이런 규칙이 좀 의심됩니다. 의심 되긴 한다. 확신 없다. 몇 개 더 해보세요. 하는 과정이 힘들지가 않은 게 방금 쉬웠던 이유가 F99는 원래 뭐 했어야 되지? F에 또 103 했어야 되잖아. 근데 위에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20개 다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도 되는데 다 해보는 과정이 훨씬 쉽다 이거지. 거꾸로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보시면 9899, 9899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준식은 98 더하기 99 곱하기 10. 이것도 계산하면 안 되지.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해야지. 2030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970. 이해하시겠죠? 넘어가 되겠죠? 30번. S가 9의 배수인데요.
100 이하의 9의 배수는 몇 개죠? 99, 아, 뭐 11개냐? 10개냐? 10개죠? 11개? 네, 죄송합니다. 11개. 11개밖에 안 되니까 쓰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지? 네. 이게 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집합 X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의 원소를 빼는 거예요. 일부의 원소를 빼가지고 집합 X를 구성을 할 거고, 공역은 Y예요. 충분하죠. 왜냐면 함수가 7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최대한 큰 공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충분해요. 충분하고, F 역함수가 있을 때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요.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역함수가 있을 때니까 1대1 대응이잖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보자고. 만약에 9가 X에 있었어. F9는 얼마예요? 2지. 맞잖아. 네, 근데 F72도 2야. 숫자 다 써놨으니까 할 수 있잖아. 뭐 7로 못 나누겠어요 우리가, 그지? 예. F18은 4입니다. 근데 F81도 4예요. F27은 6입니다. 근데 F90도 6이에요. F36은 1이죠. 근데 F99도 1입니다. F45는 3입니다. F54도 5예요. 다른 거 나와요. F63은 0이죠. 막고르면 안 되는 게, 우리 무조건 7개를 뽑아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니까. 공역의 원소가 이미 몇 개예요? 7개죠. 그럼 정역의 원소 7개를 뽑아야 돼. 얘는 무조건 뽑아야 돼. 얘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8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를 고른 양자택일의 상황을 그냥 4번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의 4제곱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이 1번도 해요? 8번 돼 있어요. 1, 2, 8만 하면 돼요? 7번도 해요? 네. 안 풀었어요? 전 불리려고 했어요. 이거 안 하고? 한줄 몰랐어요. 한 줄 몰랐다고 책이 안 끝났는데 다음 책을 한다고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던가요? 귀납 추론을 해봐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왜 그랬어요?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머리도 좀 잘랐겠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요. 자, 볼게요.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고요. 1과 5 사이에 정의되어 있고, b는 지금 공역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죠? 맞죠? 맞잖아. 예, 정의된 함수니까 b는 공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역이 저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차 함수는 만약에 없기 때문에 a가 0이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a가 양수일 때 먼저 해볼게요. 0일 때도 할 거예요. 근데 저게 0,1을 지나거든요. 얘가 0,1을 지나요. 저 식 자체가 물론 정의역에는 안 들어있지만 뭘 하려고 하냐면 양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1부터 5의 위치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1부터 5일 수도 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짜잔 안녕 난 0,1이란다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여기 y좌표가 2부터 100 사이에 들어오겠군요. 진심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되잖아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 안 되겠구나. 어차피 저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1부터 5가 이런 데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 보인다. 물론 꼭지부터 한참 멀어 있을 거예요. 크게 그리기 싫으니까 그린 거지. 그러면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부터 좌측에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y좌표가 이제 이게 증감수죠. 이랬을 때 y좌표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는 무조건 2보다는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공유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를 넣었을 때 25a 더하기 5b 더하기 1인데 얘는 무조건 100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공유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를 b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b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5분의 9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얻습니다. 근데 a, b의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수를 좀 간적 있어서 a를 얼마부터 시작하면 되죠? 1부터 시작하면 되죠. 맞잖아? 그지? 이거를 만족하려면 b가 이러면 될 것 같거든? a가 이미 양수인 상태잖아. 저 대칭축이 0이 돼도 상관없죠. 0도 되고 음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저 그림 만족하잖아. 예. 그래서 a가 1일 때 1을 넣어보면 b의 범위가 정수만 넣어서 간주하면 되니까 14까지예요. 5분의 99니까 20이 좀 안 되는 값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5개가 일단 가능합니다. a가 2라고 하면 0부터냐? 0부터 해야죠. 저것 때문에. 여기다 2 넣은 다음에 마이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다고 써놨는데. 알겠죠? 예. 오른쪽은 얼마까지? 9까지? 10이 좀 안 돼야 되니까. a가 3이어도 여전히 얘는 0부터고요. 얘는 15가 좀 안 돼야 되니까 4부터. 그죠? 됐니? 예. 4까지니까 이렇게 개수 나옵니다. 자, 얘는 끝난 것 같고요. 4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b가. 예. 이렇게 해서 끝났고.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0인 순간 b 양수해야 되죠. a가 이게 없는 거거든. 그럼 b가 음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0,1 있어요. 그럼 1에서 5 해가지고 이게 2에서 100 만들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센스가 필요하다. 이거 다 나눠가지고 안 되는구나 막 이러고 있으면 너무 풀이가 길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b가 0이면 fx는 1이에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여기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2부터 시작해 주는 게 조금 케이스 줄여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b는 양수해야 된다. 그러면 fx는 그냥 b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b 더하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5b 더하기 1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에서 b는 1부터 19까지 19개가 가능합니다. a는 0으로 고정이니까.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a가 음수이다. a가 음수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대칭축이 이럴 거거든요. 아까 무조건 여기서 된다고 했죠.
아니 상관없나? 1, 5 여기 써도 되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 B가 양수여야 되거든요. 대칭축의 위치가 양수잖아 지금. 이 조건에 위배돼요. 그죠? 아까 위에 저거는 저게 위배되지 않았거든요. A 양수고 B 0보다 큰 것 같다. 여기를 세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위배돼서. 그럼 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0,1 여기 어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좌측에. 그럼 또 이 치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 번째 케이스 통째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왼쪽에 있으면 많이 되는데 1호가 얘 때문에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좀 케이스를 줄여주기 위한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더하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 더하시면 49개 나올 거고요. 정수권 있으니까 좀 살짝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셔야죠. 시작해야 되고 개수 세는 거는 개수 잘못 세면 큰일 나니까 좀 주의해서 세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거네요, 그죠? 김건?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이거 무슨 문제야? 야, 이 정의역의 원수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못 알아보게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이거니까 실제로 이 조건은 뭘 써놓은 거냐면 F의 A가 FA이고 F의 B가 FB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이 문제 풀면서 느꼈냐? 쌤이 그 얘기했잖아. 자주 물어보는 게 얘랑 얘 두 개가 있는데 얘의 난이도가 얘보다 훨씬 높다 그랬지 내가. 근데 이거인 줄 알면 애들이 잘 풀거든. 그러니까 이거인 줄 모르게 하려고 지금 저 따위로 써놓은 거야. 아이씨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야.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맞아요? 건우가 말해볼까?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지삼이? 항등이거나 항등이 그거에 대응. 그렇죠.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손.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그래요. 그래서 요거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원소가 두 개밖에 안 돼서 이게 설명이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거든. 이런 거야. 제가 근데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아마 기억이 날 만도 해서 사실 얘는 이거 얼른 그대로 다 지울게요. X F예요. 그러면 AB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거, 두 번 통과한 게 같으려면 가장 속 편한 건 이거죠. fx가 항등 함수이면 돼요. 끝. 그죠? 이런 케이스 무조건 되는구나. 두 번째는 항등이 아니면 어쩔 거냐. 나 항등이 아니게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얘는 항등이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야 A가 함수를 한 번 통과하면 B가 되죠. 두 번 통과해도 B예요. 그 다음에 B가 함수를 한 번 통과하면 B가 되죠. 두 번 통과해도 B예요. 즉, 한 번 함수를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의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 자유롭게 연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선생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그래 가봐요. 그러면 A가 함수를 한 번 통과하면 B예요. 두 번 통과하면 A예요. 안 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B였으면 좋겠잖아. 사실은 이제 이걸 안 그어놓고 보면 A만 죄송합니다.
A만 B도 보내면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가 함수를 F를 한 번 통과하면 B가 되잖아. 그럼 두 번 통과해도 B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이어지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스로 항등인 원소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응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응 안 할 거면 이미 자기 자신에 대응하고 있는 원소에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하 중간고사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나온다고 봐야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나형 평가원 모의고사 이게 처음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데 엄청난 시간 썼어요. 처음 보니까. 근데 이분이 여러 번 봤잖아. 이제 보자마자 아는 거잖아.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생각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 원소 여러 개고 막 이러면 특히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여튼 그러면 이걸 잊어버린다고 하면 또 생각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함수를 한 번 통과하거나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이런 소재를 묻는 거고 항등이거나 원소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항등 함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러면 항등인 원소를 먼저 찾아야 돼요. 저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y는 x를 그어서 항등인 원소를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항등인 원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저 4개의 원소 중에 편의상 저건 0일 거니까 여기는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뭔지 모르니까 여긴 베타 여긴 감마라고 하죠. 그러면 0, 알파, 베타, 감마 중에 2개를 뽑으면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걔가 사실이죠. 여기 6가지입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로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애가 있단 말이지. 이제 0의 경우에는 없는데 여기 잘 봐요.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있는 점은 알파 컴마 그러니까 함수값이 알파잖아. 만약에 알파가 정의의 원소로 사용됐다고 하면 저 빨간 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저 빨간 점의 원소를. 왜냐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할 건 얘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2개의 정의역의 원소를 조합하는 방법은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또 어딨냐면 여기도 있죠. 0은 왜 안 하냐면 연결을 해봐야 없어요. 만나는 애가. 여기서도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원소를 뽑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나머지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2가지입니다. 그죠? 네. 세 번째 여기도 있죠. 이것도 이게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왜냐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나머지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3 여기에서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 합이니까 답은 몇 가지다? 13가지다. 근데 이거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내기는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저걸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하고 해석했다가도 이제 갓 해석했으니까 매끄럽게 활용이 안 되지. 이런 짓을 못 한단 말이야. 생각해내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저게 나오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치 어제 푼 것처럼 풀이하시면 돼요. 알겠죠?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는 원소를 정의의 원소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저걸 만족한 함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모든 자연수 n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1은 1이고 f2n은 n이고 f2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1이다. 이걸 만족할 때 f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최대값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 최대라는 얘기, y 값이 최대라는 얘기잖아. 근데 봐봐, 짝수를 집어넣으면 독립변수만 2분의 1배하고 함수에 아무런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홀수를 집어넣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증가하죠? 함수값이 1 증가하죠.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면 당연히 홀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 홀수를 집어넣어야겠구나. 그런데 이 더하기 1의 효과를 최대치로 하려면 홀수예요. 1을 더했죠. 그럼 걔를 홀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뭐 하라고 시켰냐면 독립변수 뭐로 바뀌냐면 1 빼고 2로 나누거든요. 근데 1 빼고 2로 나누는데 여전히 홀수인 거지. 1 빼고 2로 나눠도 여전히 홀수예요. 1 빼고 2로 나눠도 여전히 홀수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만들려면 일단 n은 홀수여야 되고 동시에 n에서 2를 빼고 2로 나눈 것도 홀수. 얘는 1수록 유리하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 홀수를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꾸로 추적해보면 마지막은 1이 됐을 거 아니야. 1로 나눴으니까 마지막 1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거꾸로 가보면 그러면 더해서 2가 됐고 이제 1 더한 건 얘니까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걔를 1 빼고 2로 나누고 1 빼고 2로 나누고 1 빼고 2로 나누고 이거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됐다고. 그러면 거꾸로 추적하면 뭐 해야 되지? 2 곱하고 1 더하고 2 곱하고 1 더하고 이런 느낌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얘의 최대를 얻으려면 n의 값은 커야 돼요. 커야 되는데 128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복잡하면 그냥 128은 짝수니까 일단 안 돼요. 여기서 걸러지잖아. 그럼 127로 시작을 해요. 자, 127이 어떤 숫자인지 보는 거죠. 127은 1을 빼봐요. 126이죠. 2로 나눠봐요. 얼마예요? 63이죠. 1을 빼봐요. 62죠. 2로 나누면 31이죠. 그죠? 1을 빼봐요. 15인가? 15예요? 맞나? 이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 써볼게요. F127은 F63 더하기 1이죠. 그죠? 예. 여기에는 F31 더하기 1이죠. 더하기 2가 되겠죠, 실제로는. 1도 더하니까. 예. 그리고 F15 더하기 1인가? 맞아요? 예. 얘 또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안 되지. 바꿨으니까 3이라고 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F, 얘 얼마죠? 7 더하기 4인가? 그죠? 얘는 F 얼마? 3 더하기 5예요. 얘는 F1 더하기 6이죠. 뭐가 중간에 뭐가 한번 생겼던 것 같은 느낌인데 1, 2, 3, 4, 5 이거 맞지 않나? 네, F1이니까 맞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127을 해봤는데 얘가 이제 F1에 6 더하는 거잖아. 그게 7이야 실제로. 그럼 얘보다 큰 값은 존재할 수가 없지. 더 작은 수를 가지고 하는데 1 더하는 기회가 더 상실될 거 아니에요. 127 되죠.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그냥 이거. 얘가 계속 홀수인 상태를 유지할수록 함수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이것만 파악하시면 그냥 답 나옵니다. 127인가 해봤는데 딱 구절을 보시면 네가 최대구나. 다른 건 최대가 될 수 없다. 바로 납득이 되죠. 예. 넘어가 되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뭐 짝수가 나오게 되면 그냥 2분의 1만 하고 아무것도 더 하지 않으니까 함수가 커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계속해서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좀 눈여겨보면 좋겠잖아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이었다?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얘기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가우스를 좀 잘 다루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문제를 잘 이해하셨어도 푸는 과정에서 몹시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풀면서 막 계속 헷갈려 버릴 거예요. 보기 자체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문제까지 한번 풀고 잠깐 쉴게요. 알았죠? 예. 자, 기억은 언제나 그렇지만 저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인데 저 기억 보기 전에 그냥 봐보자고. fx 뭐라고 써 있어요?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100분 x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가우스 x 더하기 100분의 2. 이 짓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가우스 x 더하기 100분의 99까지 하는 거잖아. 여기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x는 실수니까 x는 어떤 정수 부분을 가질 거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 부분하고 100분의 1이나 100분의 2나 100분의 3이나 100분의 4를 더해서 1을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저 함수값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fx의 소수 부분이 누구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정수도 물론 관계하지만 결정적인 건 소수 부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녕? 소수 부분이 3분의 1을 한다. 이런 걸 제시한 거지. 그래서 이 판정하기 전에 방금 제가 말한 걸 식으로 써보면 x는 가우스 x 더하기 알파일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그런데 요 알파의 범위는 다 알잖아. 이런 거. 근데 가우스가 몇 개 있어요? 100개 있잖아. 저 100개의 가우스의 변동을 주는 경계는 전부 다 뭐냐면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3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100분의 1일 때를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판정하지 말고. 저건 이해 못하는 놈들 저거 풀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라고 주는 거란 말이야. 기억은. 알겠니? 저거 없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니? 그럼 이 경우에는 전부 다 가우스 x일 거니까 fx는 100 가우스 x겠지. 100분의 1이 안 되니까 뭘 더해도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100분의 99를 더 1을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1이 추가되는 건 이 뒤쪽부터 추가되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 오히려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앞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야. 뒤에서부터 1 추가되고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 그렇군. 자, 그렇다면 10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분의 2보다 작다고 해볼까? 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바로 1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98을 더하는데 100분의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될 거냐면 100 가우스 x는 동일하고요. 더하기 1만 생기는 거지. 이걸 일반화하면 얘가 100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k 더하기 1보다 작다면 fx는 100 곱하기 가우스 x 더하기 k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알겠죠? 아,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x의 소수 부분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x의 소수 둘째 자리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0분의 k가 소수 두 번째 자리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수 부분. 네, 두 번째 자리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도 무시되는 거 아니야, 지금. k만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 x의 정수분의 100배 더하기 소수 두 번째 자리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해하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봐봐. 3분의 4는 1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0.333. 소수 둘째 자릿수 얼마예요? 3. 그러면 정수분 1이죠. 1에 100배 더하기 k니까 둘째 자릿수가 아니구나. 첫째 둘째 자릿수네요. 첫째 둘째 자릿수를 자연수로 구한 거. 33. 100 더하기 33.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이 k가 뭐 꼭 한 자릿수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알겠죠? 예. fx 구조 파악하셨죠? 구조를 파악하셨으면 기억을 딱 두고 0.33이니까 100 더하기 3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참이에요. 니은 볼까요? n이 자연수일 때 2분의 얼마를 더한다고? 이거를 식으로 안 쓰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왠지? 트라이 해볼까? 트라이 해볼게. 네. x 더하기 2분의 n을 f에 넣을 거야. 그러면 x는 가우스 x 더하기 혹시 이제 이해 못하면 제가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저 2분의 n은 n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이것도 2분의 n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분의 n의 정수분과 2분의 n의 소수분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잖아.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하면 n이 짝수라면 베타는 0인 거예요. n이 홀수라면 베타는 2분의 1인 거죠. 0.5라고 쓸까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가우스 x하고 가우스 2분의 1은 모여서 그냥 정수 부분, 즉 소수점 위자릿수를 결정할 거니까 그건 그냥 100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100배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알파 베타의 관계인데 베타가 0이라면 알파 그대로 소수분이 그대로니까 거기에 앞에 두 자릿수만 이어붙이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냥 읽어서 더하는 개념인 거고 0.5가 있으면 첫 번째 자릿수가 5가 증가하겠네. 0.5를 더하니까 소수 첫 번째 자릿수가 5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1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봐야겠네. 쉽지 않다. 이거는 식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감은 잡았죠.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냥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르구나. 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n이 짝수일 때 그냥 2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2분의 n 이러고 얘는 fx 더하기 m이죠. 얘는 fx는 그대로 두시고 왜냐면 저게 이제 정수 부분은 뭐 그대로 둘 거니까 fx 더하기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정수 부분 그냥 분리하면 되잖아요. 네, 분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100m만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죠. m이 지금 정수예요. 정수가 이 가우스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개수가 100개니까 100m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m은 n이 2m이니까 50n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fx 더하기 50n 얘는 쉬울 줄 알았죠 우리가 짝수일 때는. 그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일단 참인 게 확실합니다. 홀수일 때만 보면 되죠. n이 2n-1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안 쓰고 비비고 싶었는데 0.5가 더해졌을 때 걔가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를 f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m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니? 그냥 n 대신에 2m-1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수 부분을 양으로 써야 되니까 2분의 1로 분리하고 정수 부분을 1쪽인 거죠. 이해됐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f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0 곱하기 n-1 우리가 고민하던 집이 나와버리지.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자릿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k가 50보다 작으면 이 k는 2k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올라갑니다. 알겠죠? 예, 안 올라가잖아. 예, 안 올라가니까 이때는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0분의 k를 해봐야 변화가 없어요. 정수분에 변화가 안 생긴다고. 근데 k가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우스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0분의 k에서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되는 효과. 이것도 잘 생각했으면 시간 안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소수 부분이 0.5 미치냐 위냐 이렇게 생각해서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k가 50일 때부터는 플러스 1씩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어요? 예. k는 0부터니까 50부터 99까지죠. 50개, 50개. 그러면 fx 플러스 2분의 n 이라는 게 fx 일단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하기 n-1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50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맞잖아. 네. 그럼 이게 100n-100이니까 100n-50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가 fx 더하기 50 곱하기 2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fx 더하기 50n이 되네요. 꼭 저처럼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아 소수분이 그 시작한 숫자가 5를 넘냐 안 넘냐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파악해가지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입장에 최선을 다한 거죠. 해설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지 문제 꼭 이렇게 써서 풀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명료하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분명하잖아. 아 그렇다. 다음 n이 100보다 작은 자연수이고 이럴 때 디귿은 이제 힘이 빠져버렸네. 니은이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디귿은 이미 얘의 범위를 줬는데 나는 이미 구해놨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일 때 fx는 뭐냐면 그냥 n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게 f의 n-1 이게 nfx 맞냐? 맞죠? 예. f의 n-1이 되는 거고 일단 저식 써볼게요. 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물어본 게 지금 f의 fx-1 이게 nfx-1을 만족하는 n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근데 fx가 n이니까 fx-1이 f의 n-1이라고. 근데 정수 들어오면 그냥 100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n-1 정수니까 얘야. 그 다음에 얘 또 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n은 1이거나 99이거나 인수분 되니까. 그래서 합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을 풀면서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디귿은 못 풀 수가 없어요. 졸라 쉽거든. 디귿은 쉽고 참입니다. 네, 다 참이 되는데 문제 자체는 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네. 가우스를 좀 잘하던 친구들은 어찌어찌 풀겠는데 가우스를 평소에 싫어하면 못 풀죠. 못 풀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하죠.